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이 늙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늙는 게 먼저일까요? 대부분 몸이 먼저 늙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먼저라고요.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감정이 먼저 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분이 침체된 상태가 길어지면 면역력, 혈압, 혈당, 심장 건강까지 동시에 저하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우울한 감정 자체가 몸의 노화를 앞당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정이 어떻게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회복시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과 몸을 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화가 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불안하면 소화가 안 되고, 슬프면 식욕이 떨어지죠. 이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감정이 직접적으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그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첫 번째, 코르티솔의 과잉 분비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몸은 생존을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당을 올리고 근육에 힘을 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뇌는 실제 위험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사에게 혼날 때,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우리 몸은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은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혈압과 혈당이 계속 올라갑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맥경화의 시작이죠. 또한 코르티솔은 뇌의 해마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작아져 있습니다. 즉, 감정 스트레스는 기억력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로토닌 감소와 노화 가속 루프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조절하고 식욕과 의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지속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수면의 질이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수면이 나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인에게도 필수입니다. 세포를 재생하고 근육을 합성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은 늘어나며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몸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또한 세로토닌 부족은 식욕과 의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몸이 빠르게 세로토닌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대사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면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몸은 더 빠르게 노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가속 루프입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수면이 나빠지고 호르몬이 흐트러지고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 무너지고 결국 몸 전체가 노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염증 단백질의 증가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이건 정상적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 스트레스도 면역 시스템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불안, 우울,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이 지속되면 몸은 마치 감염과 싸우듯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염증 단백질이 증가합니다. 이 염증 단백질들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 단백질들은 세포의 DNA를 공격해서 세포 노화를 촉진합니다.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이 짧아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바로 노화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가 실제로 측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혈액을 검사하면 염증 수치가 높고 텔로미어가 짧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학적 메커니즘이 실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은 동년배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5년에서 7년 빠릅니다. 같은 나이인데 한 사람은 40대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47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측정되는 차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얼굴입니다. 만성적으로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면 얼굴 근육이 굳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생기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흐려집니다. 또한 코르티솔은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빠르게 생깁니다. 같은 나이인데 누군가는 젊어 보이고 누군가는 늙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코르티솔은 특히 복부의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데 이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합니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이 높을수록 또 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잠이 무너집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나쁘면 낮 동안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또 다른 악순환입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앞서 말했듯 코르티솔은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40대, 50대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나이 자체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나이여도 감정을 잘 관리한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억력이 나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근본에는 혈관 건강이 있습니다. 감정이 굳으면 혈관도 굳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혈관이 굳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감정 자체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회복시키는 건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3가지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정리 루틴입니다. 이름 붙이기. 당신이 화가 날 때 그냥 짜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시나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전전두엽은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편도체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편도체는 감정, 특히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부위죠. 즉,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의 강도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이걸 정서명명이라고 부르는데 UCLA의 연구에서 이 방법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실제로 줄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추고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세요. 화남, 불안, 서운함, 두려움, 외로움. 이렇게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 감정 환기 루틴입니다. 10분 햇빛과 걷기. 이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특수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햇빛을 감지하면 뇌의 솔기액이라는 부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솔기액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에서 15분의 햇빛 노출만으로도 기분, 수면, 에너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한데 아침 햇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걷기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강도가 낮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면서 동시에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또한 리듬이 있는 움직임은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0분 햇빛 아래에서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 회복 루틴입니다. 감사 훈련 3가지.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뇌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UC 데이비스 마인드 인스티튜트의 2022년 연구에서 하루에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는 사람들은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감사할 때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또한 감사는 주의를 긍정적인 것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생존에는 유리했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감사 훈련은 이 편향을 교정합니다. 매일 3가지 고마운 일을 찾다 보면 뇌는 점차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 노트나 스마트폰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문자 메시지, 창밖의 햇살, 이런 사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지속해야 뇌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몸이 아픈 건 이해하지만 마음이 피로한 건 참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부러져도 그냥 견딥니다. 원래 인생이 힘든 거지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과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의 피로야말로 진짜 노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호르몬이 무너지고 면역이 무너지고 혈관이 무너지고 결국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감정을 회복시키세요. 비싼 영양제를 먹고 피부과에 다니고 헬스장에 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감정부터 돌보세요. 감정이 살아있으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감정이 회복되면 수면이 좋아지고 식욕이 정상화되고 움직이고 싶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고 결국 몸 전체가 젊어집니다. 오늘 하루 감정의 근육을 움직이세요. 웃고 감사하고 햇빛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하고 오늘 고마웠던 일 1가지를 떠올리고 가볍게 미소 지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호르몬을 바꾸고 세포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감정을 회복하세요. 그것이 진짜 젊음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10일 젊음 리셋 시리즈 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